제주 말목장에 비명이 터졌습니다. 거대한 검은 야생마가 날뛰고 있었습니다. 목장 직원들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장 차림의 국제승마협회 관계자들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평범한 작업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위험해요. 피하세요. 하지만 여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생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손을 뻗어 고삐를 잡았습니다. 완벽한 자세, 흔들림 없는 손놀림. 순간 야생마가 고개를 숙이고 순종했습니다. 협회 관계자가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혹시 한서영 선수,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 목장주 진우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멀찍이서 지켜보던 한 가족의 얼굴도 경악으로 굳어졌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그녀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설날 사흘 전부터 시작됩니다. 한서영의 손은 새벽부터 쉴 틈이 없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부엌에서 서영은 혼자 앞치마를 두르고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옷에 배고 김이 서린 안경을 닦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동생 준혁과 올케 미선이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선의 손목에는 최신형 명품 시계가 번쩍였고 준혁은 새로 산 명품 운동화 끈을 느긋하게 풀고 있었습니다. 엄마 김옥부는 서영의 등 뒤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영아, 너는 45인데 아직도 혼자냐? 명절 때마다 속상해서 못 견디겠다. 서영은 칼질하던 손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5살 이후로 매년 듣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냥 무뎌졌습니다. 올케 미선이 부엌으로 들어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언니, 우리 애들 과외비 좀 보태줄 수 있죠? 언니는 어차피 쓸 데도 없잖아요. 서영의 손에 든 칼이 도마 위에서 멈췄습니다. 미선은 서영의 표정도 보지 않고 과일을 꺼내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명절 당일 차례상 앞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준혁은 새로 맞춘 양복을 뽐내며 자리에 앉았고 미선은 최신 명품 핸드백을 식탁 옆에 놓았습니다. 서영은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이는 사업도 잘 되고 집도 샀는데 서영이 너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구나. 준혁이 서영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덕분에 내가 사업한다니까. 고맙긴 한데 좀 더 보태줘야 하는 거 아냐? 형제끼리 그런 거지. 서영의 머릿속에 22살 때가 떠올랐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없어 울던 준혁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했던 날. 엄마 수술비가 필요해서 밤낮으로 일했던 날들. 준혁의 사업자금이라며 통장을 털었던 순간들. 하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었고, 이제는 공기처럼 투명해져 버렸습니다. 엄마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집안을 위해 희생하는 게 내 몫이야. 내가 좀 참아라. 서영은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20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참아라. 내가 희생해야 집안이 산다. 그게 효도다. 서영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명절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선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폭탄이 되었습니다. 언니 명의로 대출 받으니까 이자도 싸고 좋더라. 오빠 천재 아니에요? 서영의 손에 들린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뭐라고요? 내 명의로 대출? 준혁이 미선을 째려보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누나, 그게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형제끼리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래. 나중에 갚으면 되지. 서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 동의도 없이? 얼마나 받았는데? 준혁이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3천만 원 정도? 크지도 않잖아. 엄마가 서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영아, 내가 좀 참아라. 내 동생 사업 잘 되면 다 내 거 아니냐. 가족끼리 왜 이래? 그 순간 20년 동안 쌓여있던 무언가가 서영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참아라. 희생해라. 가족이니까. 그 말들이 서영의 목을 조여왔던 밧줄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영은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차례상 모서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가족? 나는 가족이 아니라 ATM이었구나. 그대로 상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사방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 국물이 바닥에 튀는 소리, 엄마의 비명이 뒤섞였습니다. 20년 동안 내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어? 이제 끝이야. 나 안 해. 서영은 슬리퍼를 신은 채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누나 미쳤어? 당장 들어와. 하지만 서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거리들이 흘러갔지만 이제 그 어떤 미련도 없었습니다. 공항 카운터에서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장 빨리 떠나는 비행기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제주행이 30분 후 출발인데요. 서영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주세요. 비행기 안에서 서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솟구치는 비행기처럼 자신도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렸을 때는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중산간 도로로 접어들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빗길에서 고라니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서영은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었고 차는 도로 옆 진흙 구덩이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쾅! 에어백이 터지며 서영의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서영은 간신히 차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몸으로 빗속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트럭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차가 멈추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투박한 작업복을 입은 그는 서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육지 양반,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남자는 잠시 서영을 바라보더니 무뚝뚝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단 타요. 여기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서영의 새로운 인생이 그렇게 진흙탕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은 낯선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건 끝없이 펼쳐진 제주 중산간 초원과 말들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어젯밤 그 남자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습니까? 진우혁입니다. 여기 말목장 운영하고 있어요. 서영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한서영이에요. 어젯밤에 감사했습니다. 우혁이 국수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일단 드세요. 오늘부터 일 도와줄 수 있으면 묵어가도 됩니다. 서영은 국수를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자신을 재촉하지 않는 아침이었습니다. 식사 후 우혁은 서영을 목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수십 마리의 말들이 우리 안에서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말 키워본 적 있어요? 서영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과거가 스쳐 지나갔지만 애써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처음이에요. 우혁이 말 한마리 앞으로 서영을 안내했습니다. 이 녀석이 초보자용이에요. 조심히 다가가세요. 서영이 말에게 다가가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서영의 손을 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코를 비볐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우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저 말은 원래 낯선 사람 안 따르는데. 서영은 당황하며 손을 걷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나 봐요. 하지만 우혁의 시선은 서영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영은 목장 일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말들에게 먹이를 주고 마구간을 청소하고 우리를 정리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잔소리도 무시하는 시선도 없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목장에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새로 들여온 야생마 한 마리가 우리를 부수고 나온 것입니다. 직원들이 소리쳤습니다. 위험해요. 다들 피하세요. 갈색 야생마는 눈을 부라리며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우혁도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때 서영의 몸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말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20년 동안 잊으려 했던 감각이 손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서영 씨, 위험합니다.
우역의 외침에도 서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야생마가 서영의 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콧김을 거칠게 내뿜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서영의 손바닥에 코를 비볐습니다. 목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우혁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체 누구시길래 저 말이 저렇게. 서영은 황급히 손을 거두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운이 좋았나 봐요. 하지만 우혁은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영에게는 분명 무언가 특별한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느껴지는 그리움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이 평화가 계속될 수 있을까? 서영의 마음속 불안이 조용히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영은 목장 일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말들에게 먹이를 주고 오후에는 우리를 청소하고 저녁에는 우혁과 함께 조용히 저녁을 먹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목장 언덕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제주 바다 너머로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 씨는 왜 여기까지 왔어요? 육지에 가족도 있을 텐데. 서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숨 쉴 곳이 필요했어요. 우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람들한테 지쳐서 여기 왔죠. 말들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온기가 흘렀습니다. 서영은 우혁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사람. 과거를 묻지 않고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목장 입구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서영의 엄마 김옥분과 동생 준혁, 그리고 올케 미선이었습니다. 서영은 마구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준혁이 목장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말목장? 그냥 시골 똥밭이잖아. 미선이 구두굽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언니가 여기서 말똥이나 치우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우혁이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준혁이 우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우리 누나 한서영 여기 있죠? 데리러 왔어요. 우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손님은 예약제입니다. 돌아가세요. 엄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구라고 우리 딸을 숨겨요? 서영아, 나와. 엄마 왔다.
서영은 마구간 뒤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도망쳐 나왔던 그 질식할 것 같은 공기가 다시 목을 조여왔습니다. 준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목장주 양반, 우리 처형 좀 설득해 주시오. 가족이 걱정돼서 찾아온 건데 왜 이렇게 박정하게 구시오? 우혁은 팔짱을 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당장 나가시죠. 안 그러면 경찰 부릅니다. 그때 차에서 한 남자가 더 내렸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자, 준혁의 사업 파트너 최재현이었습니다. 최재현이 명함을 꺼내며 웃었습니다. 목장주님, 제가 좋은 자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처형분 설득만 해주시면. 하지만 우혁은 명함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5분 안에 안 나가시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엄마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딸이 어디 갔어? 서영아. 하지만 서영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혁의 단호한 태도에 가족들은 결국 차에 올라탔습니다. 준혁이 차창을 내리며 소리쳤습니다. 누나, 이러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돌아가자. 하지만 차는 이미 목장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마구간 뒤에서 무릎을 안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혁이 조용히 다가와 서영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는 당신을 지켜줄게요. 서영은 우혁의 어깨에 기대며 흐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목장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녀 3명이 고급 승용차에서 내렸습니다. 우혁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제승마협회 아시아 지부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네, 다음 달 아시안게임 출전 말 선발 작업 중입니다. 이 목장 말들이 컨디션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요. 서영은 마구간에서 멀찍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승마협회, 20년 전 자신이 포기했던 그 세계였습니다. 협회 관계자들이 말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우혁이 한 마리씩 설명했습니다. 그때 목장 한쪽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검은 야생마 한 마리가 갑자기 날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직원 2명이 고삐를 잡으려 했지만 번번이 튕겨나갔습니다. 위험합니다. 피하세요. 협회 관계자들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우혁도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 말은 아직 훈련이 안 된 녀석입니다. 곧 진정시킬 테니. 하지만 야생마는 더욱 거세게 날뛰었습니다. 협회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서영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렀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서영은 마구간에서 뛰쳐나와 야생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우혁이 소리쳤습니다. 서영 씨, 안 돼요. 하지만 서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생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해. 괜찮아. 야생마가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은 천천히 손을 뻗어
고삐를 잡았습니다. 완벽한 자세, 흔들림 없는 손놀림, 전문가의 기운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야생마가 서서히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 등을 쓰다듬자 말은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순종했습니다. 목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협회 관계자 중 한 명이 눈을 크게 뜨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혹시 한서영 선수 아니십니까? 서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관계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맞죠? 전국체전 승마 금메달리스트, 국가대표 최종 후보까지 갔던 한서영 선수. 제가 당시 심판이었거든요. 그 완벽한 기승 자세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우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영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은 고삐를 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옛날 일이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당신의 실력은 여전합니다. 관계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발 복귀를 고려해 주세요. 한국 승마계가 당신 같은 선수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 목장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가 금메달리스트였다고? 준혁과 미선, 엄마 그리고 최재현이 멀찍이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을 떡 벌린 채로 미선이 중얼거렸습니다. 완전 사기였잖아. 언니가 그런 사람이었어? 최재현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승마 사업을 하다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 우혁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설마 여기 목장주가. 우혁이 협회 관계자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관계자가 떠나고 서영과 우혁만 남았습니다. 우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당신이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서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과거에는요. 멀리서 가족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의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 그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목장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협회 관계자들이 다시 찾아왔고 이번에는 카메라를 든 취재진까지 동행했습니다. 서영은 마구간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혁이 찾아왔습니다. 피하지 마요. 당신의 과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협회 수석 관계자가 우혁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진우혁 코치님, 오랜만입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 복귀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코치님? 관계자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시고 국제승마연맹 최연소 수석 트레이너셨잖습니까? 업계에서 코치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우혁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그냥 목장주예요. 하지만 관계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신 거 다 밝혀졌습니다. 경마 조작 의혹 완전히 무죄 판명 났어요. 협회에서 공식 사과문도 준비했습니다. 그 순간 목장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진우혁 코치님. 최재현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최재현은 우혁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코치님,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저 최재현입니다. 5년 전 부산 승마클럽에서 코치님 강에 들었던 우혁은 무표정하게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이제 코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최재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코치님, 제발 저희 사업 좀 봐주십시오. 코치님 이름만 있으면 투자자들이 우혁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멀찍이서 지켜보던 준혁과 미선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미선이 준혁의 팔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저 사람이 그 유명한 진우혁이라고요? 재현 오빠가 맨날 찾아다니던. 준혁의 얼굴이 빨개졌다가 파래졌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목장주가 실은 업계 최고의 전설이었던 것입니다. 엄마 김옥분이 황급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기 코치님, 저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희 딸 서영이가 어릴 때부터 말을 좋아했거든요. 부모로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서영이 앞으로 나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제가 승마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돈도 안 되는 걸 왜 하냐고 했잖아요. 엄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영이 가족들을 향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22살에 국가대표 최종 선발 직전이었어요. 근데 준혁 오빠가 사고 쳤죠. 음주 뺑소니. 피해자 합의금이 필요했고요. 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말했죠. 내가 포기하면 된다고. 오빠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상금 포기하고 선수 그만두고 20년 동안 일했어요. 근데 고맙다는 말 한번 들어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혁이 서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협회 관계자가 서영과 우혁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함께 하신다면 한국 승마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서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혁과 함께 협회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러 갔습니다. 가족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버린 보석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목장 언덕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주의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혁이 담요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추워요. 이거라도 두르세요. 서영은 담요를 받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제 과거가 다 드러났네요. 부끄럽지 않아요? 우혁이 서영 옆에 앉았습니다. 왜 부끄러워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대단해요.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단하긴요. 22살 그때 국가대표 최종 면접 날짜가 잡혔었어요. 평생 꿈꾸던 순간이었죠.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날 밤 준혁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살려달라고.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쳤는데 피해자가 중상이래요. 우혁은 조용히 서영의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피해자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대회 포기하면 상금 받을 수 있잖냐고. 오빠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희생해라.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장에 안 갔어요. 대신 공장에 취직했고
밤낮으로 일해서 돈을 모았어요. 합의금 내고 오빠 변호사 비용 대고 제 꿈은 그렇게 끝났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고맙다는 말 한 번 못 들었어요. 오히려 시집도 못 가는 짐덩이 취급받았죠. 저는 가족한테 뭐였을까요? 우혁이 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건 당신을 이용한 사람들이에요. 서영이 우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우혁 씨는요? 왜 이런 제주 구석에 숨어 계셨어요? 우혁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우혁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5년 전 제가 키우던 제자가 있었어요. 19살 소녀였죠. 재능이 뛰어났어요. 국제대회 출전이 확정됐고 저는 그 애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우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대회 당일 말이 갑자기 놀라서 아이가 낙마했어요. 척추 손상으로 다시는 말을 탈 수 없게 됐죠. 서영이 우혁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협회에서는 저한테 책임을 물었어요. 안전관리 소홀이라고. 거기다 경마 조작 의혹까지 덮어 씌워졌어요. 전혀 관련 없는 일인데 우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외면했고 언론은 저를 범죄자 취급했어요. 억울했지만 싸울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왔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서로의 상처를 온전히 이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비슷하네요. 둘 다 억울하게 꿈을 빼앗겼네요. 우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믿을 수 없었어요. 말들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말하고만 살려고 했죠. 서영이 우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근데 우혁 씨, 나는 믿을 수 있어요? 우혁이 서영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당신은 달라요. 당신도 상처받았잖아요. 상처받은 사람끼리는 서로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두 사람은 별빛 아래에서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20년 동안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았던 아픔이 비로소 위로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말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제주의 밤이었습니다. 서영이 속삭였습니다. 우혁 씨, 우리 다시 시작할까요? 늦었지만 우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40대 중반이 뭐가 늦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그렇게 별빛 아래에서 약속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목장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서영 앞으로 온 두툼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우혁이 물었습니다. 뭐예요? 서영이 봉투를 뜯자 안에서 은행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출 전액 상환 완료 증명서, 보증해지 확인서, 그리고 편지 한 통. 편지는 준혁이 쓴 것이었습니다. 누나, 나 준혁이야. 우리 집 팔았어. 전세로 이사 갔고 누나 명의로 받았던 대출 3천만 원 전부 갚았어. 보증도 다 해지했어. 증명서 동봉했으니까 확인해봐.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20년 동안 누나한테 너무 못했어. 누나가 포기한 게 얼마나 큰 건지 이제야 알았어. 용서 안 해줘도 돼. 그냥 누나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엄마의 짧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서영아, 엄마가 너를 망쳤구나. 미안하다.
내가 이제 뭐라든 엄마는 응원할게. 행복해라.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받는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우혁이 서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네요. 모든 게.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협회에서 공식 제안서가 왔습니다. 서영과 우혁에게 아시안게임 코칭 스태프로 복귀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목장 언덕에서 제안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혁 씨, 우리 할 수 있을까요? 45, 42.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우혁이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준비됐어요. 상처도 이겨냈고 서로도 만났으니까. 서영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럼 해볼까요? 우리 둘이서. 우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둘이 아니에요. 우리 말들도 있잖아요. 한 달 후 제주 말목장에서 작은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서영과 우혁은 나란히 앉아 복귀 소감을 밝혔습니다. 서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45살에 다시 시작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알아요. 진짜 인생은 자신을 찾을 때 시작된다는 걸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우혁이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달릴 겁니다. 말들처럼요. 기자간담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목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영이 말 한마리에게 당근을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얘들아, 우리 다시 시작한다. 이번엔 아무도 우리 막을 수 없어. 우혁이 서영의 옆에 섰습니다. 서영 씨, 같이 한번 달려볼까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에 올라탔습니다. 제주 중산간 초원을 가로질러 바다를 향해 달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말들의 발굽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서영은 달리면서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착취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진정한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45의 늦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주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서 말을 멈췄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혁이 말했습니다. 서영 씨, 우리 앞으로 100년은 더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00년은 무슨, 1000년이라도 달릴 거예요. 이제 아무도 우리 못 막아요. 두 사람은 노을이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인생은 자신을 찾을 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서영과 우혁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제주의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말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었습니다.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